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개인택시 제2 직업으로서 어떤가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예. 요 최근 개인택시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뭐죠? 아무래도 다른 사업보다는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거죠. 일반 지금 은퇴해서 오시는 세대가 55세에서 거의 65세 사이에 지금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제2의 직업으로 시작하기에는 이것만은 직업이 없다고 봐요. 큰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소일거리, 일반인들이 들면 굉장히 어색할지 몰라도 소일거리 형식으로 큰 돈 욕심 안 하고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거, 일정 금액이 보장된다는 거. 이건 본인만 부지런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은 쉬는 날 없이도 일할 수 있고, 본인이 쉬는 날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최근에 개인택시 구입하는 연령층은 어떻습니까? 전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이 안 됐는데 지금도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은 안 돼요. 정부 차원에서는 젊은 층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취지하고는 맞지 않게 지금은 전부 다 은퇴하신 분들이 80%, 젊은 층들이 한 20%밖에 안 돼요. 개인택시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와서 개인택시 번호판 사면 돼요? 그냥 오셔가지고 5년 무사고 됐으니까 산다는 개념으로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사전 지식이 없는 거죠. 미리 개인택시를 살려면은 금액도 금액이지만은 사전 정보를 좀 공부를 숙지를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개인택시를 살려게 되면 몇 가지 규제가 있어요. 일단은 음주로 취소된 경력이 있는 사람, 마약으로 취소된 경력이 있는 사람, 성추행으로 경력이 취소된 사람은 음주는 2년이 지나야 되고 성추행이나 마약은 10년이 지나야 돼요. 그래야 자격 조건을 주는 거고, 일단은 거주, 사는 지역에 거주 요건이 있어요. 인천 같은 경우는 거주 요건이 1년. 옛날에 살았던 거는 인정을 안 해주고 현 시점 뒤로 1년. 일단은 거주 요건.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택시 자격증. 택시 자격증이 서울 것도 있고 인천 것도 있고 부산 것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 지역의 택시 자격증을 따셔야 돼요. 그 지역의 택시 자격증을 따시고, 그 다음에 법인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일반 기업체 운전직으로 계신 분들은 법인은 6년. 그 다음에 영업용 택시를 했다든가 버스를 했다든가 하시는 분들은 3년. 그 다음에 경력이 없이 자가용 경력으로 사시는 분들은 5년 무사고가 있으면 가능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자가용 경력으로 택시를 사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생각지 못하고 오시는 부분이 교육이에요. 택시 체험 교육을 4박 5일을 받으셔야 되는데, 나는 5년 무사고 됐으니까 그걸로 살 수 있겠지 하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50%예요. 택시는 5년 무사고만 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택시 체험 교육을 화성이나 상주에서 실시하는 택시 체험 교육 4박 5일을 받아갖고 이수증이 있어야만이 가능하세요. 그거를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택시 체험 교육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업용 하시던 분들은 경력이 있으니까 그걸 경력을 인정을 해서 택시를 사게 해주는데, 자가용 경력한 사람들은 영업용을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으로 대체하는 거죠. 그럼 대표님, 작년하고 올해 개인택시 판매량 추이는 어떻습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판매량은 소폭소폭 상승되는데 이 대수가 많은 데서 되는 게 아니고 한정된 대수에서 그 대수가 움직이는 거예요. 1년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대수가 500대 정도. 500대 정도가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 선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최근에 주로 개인택시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은퇴 세대들이 많이 오시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가장 준비를 잘해 오세요. 이분들은 미리 이제 은퇴하고 제2의 직업으로 개인택시를 생각하고 적금이나 이런 걸 많이 드셔가지고 그 금액을 거의 맞춰가지고 오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법인 택시 하신 분들이나 이분들은 아무래도 좀 빡빡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출을 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그런 추세예요. 예, 예. 공직에 있던 분들이 개인 택시를 많이 구입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일단은 보장이 되잖아요. 어차피 지금은 집에 자가용 한 대씩은 다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자가용 겸 해서 돈벌이도 가능하고 원금이 일단 원금이 보장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1억에 샀다고 했을 때 그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차량을 사서 일반인들이 만 61세가 안 된 사람들은 5년을 꼭 보유해야만 팔 수 있거든요. 1년 이상 치료를 위하는 진단서나 5년이 경과뒤에 팔 수 있는데 은퇴 세대들은 만 61세만 되면은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되는 거예요. 바로 현금화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가서 몸만 건강하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은퇴가 이건 몇 년에 은퇴하셔야 하는 게 지정된 게 없잖아요. 본인 건강만 되면은 자격 유지 검사를 통과만 되면 지속성이 있다는 거죠. 네. 예, 예. 개인 택시 앞으로 장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개인 택시는 앞으로 큰 돈벌이는 안 돼도 노후 생활하시는 데는 최고라고 봐요. 네. 젊은 층들이 진입해서 열심히 하면은 어느 정도 벌이는 되는데 그게 뭐 몇천만 원 벌이는 안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실패할 확률이 적어요. 젊은 층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거의 한 달 매출로요. 매출로 700, 750씩 찍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소유 경비 빼도 한 400, 500 정도는 가져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열심히 하는 사람 기준이에요. 예, 예. 그러면 개인 택시가 이렇게 소폭소폭 오르는 그 주된 이유는 뭐라고 지금 대표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은퇴 시기에서 나오시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이 제일 많은 시기예요. 네네. 그분들이 제2의 직업으로 개인 택시를 많이 선호하세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택시 가격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금액은 일정 금액을 유지하고 갈 것 같아요. 네. 예, 예. 인천 같은 데서 개인 택시 하면 월 수입은 얼마 정도나 될까요? 그건 참 애매한 문제인데 네. 본인 이력이 나름이에요. 네. 많이 하는 사람은 제가 아까 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행 대출이나 좀 복잡한 여건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을 좀 많이 하셔.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이분들은 매출이 뭐 800, 900이 넘어가지고 일반 사업자로 변경되는 분도 종종 있어요. 그런 분도 있고 그냥 보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300 정도. 네. 예, 예. 그리고 그냥 쉬엄쉬엄 하시는 분들은 200도 안 되는 거죠, 뭐. 네. 예, 예. 그럼 대표님 개인 택시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예. 개인 택시는 일단은, 원금과, 그렇죠. 이제 내 투자금이 보장된다는 거. 네네. 그리고 본인 혼자만 일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다는 거. 네네. 그게 좋죠. 그리고 자가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거. 네. 휴일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일할 때 일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에는 부재가 있어갖고, 그래도 20일은 딱 일을 했는데, 에이, 오늘 일 못했으니까 또 내일 하지, 그런 사람, 일을 좀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안 하시는 게 낫죠. 그리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날 술을 과하게 드시고, 다음날 본인은 다 깼다고 생각해서 나오는데 숙취가 남아가지고 면허 정지 수준이 나와도 이 면허가 취소돼요. 아, 네. 전에는 면허 정지간이 끝나면은 다시 일을 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면허 정지가 돼도 개인 택시 면허는 취소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되고 성격이 급한 분은 사고율이 많아요. 사고율이 많고 그리고 택시를 사실 때 대출을 너무 과하게 받아서 사신 분들 이분들은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해야 되면 피로가 누적되니까 사고율이 많으니까 내 자본이 그래도 3분의 2 이상 됐을 때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네. 내 자본 없이 100% 다 활부나 빚을 내서 하면은 힘드니까 이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낫죠. 네. 예, 예. 아까 대표님이 개인 택시는 음주 정지 수치만 돼도 번호판이 취소된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럼 개인 용달은 어때요? 개인 용달은 개인 택시는 1인에 한정되잖아요. 네. 직업이. 네. 그분 외에는 안 되지만은 화물은 대리운전자를 써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물은 취소가 안 돼요. 아, 예, 예. 그거 너무 불리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용도가 틀리잖아요. 개인 택시는 사람을 실어 날리고 그 개인 택시 차주 1인에 한해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그렇지만 화물차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누구나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내가 면허증이 없어도 가능하잖아요. 네. 면허증이 없어도 기사를 채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술을 먹고 취소가 돼도 그거는 면허권은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개인 택시를 하려는 분들한테 이게 제 직업으로서 어떤지 한번 조언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젊은 층이 시작하기에는 큰 돈벌이를 생각하시고 오면은 안 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싶다 했을 때는 가능한 직업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걸 시작하시는 분들이 내 자본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시작하셔야지 너무 빚을 많이 내갖고 오시면 힘드니까 그 점만 유념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오늘은 개인 택시 제2 직업으로서의 선택지 어떻게 생각하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개인 택시를 하고 싶어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특히 개인 택시 번호판이나 차량 구입비 같은 거는 뭐 저축을 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마련한 다음에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대출이 크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대출을 끼고 하면 일을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택시를 하시려는 분들은 미리 한 10년 뭐 이렇게 해서 적금을 좀 들든지 해서 준비한 다음에 시작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택시 하시려는 분들 중에 뭐 음주라든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그러면 전 재산이 날아가는 거니까요. 그런 건 아예 운전하면은 술을 안 먹겠다 이런 분들만 진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